네, 3월의 마지막 금요일 주주총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1월 그리고 2월까지도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워낙 또 강한 흐름들이 나왔고 그런데 3월 들어서는 영 좀 힘을 내지 못하는 국내 증시이고요.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했던 종목들 손실이 좀 나지 않았을까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장에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2%가량 빠지면서 코스피는 2,600선을, 코스닥은 700선을 내주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번 주가 끝이 아니죠. 이제 다음 주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우리 투자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버 그리고 이지은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좀 굉장히 어려운 한 주를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선은 다음 주로 바로 향하게 돼 있죠. 관세 이슈뿐만 아니고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여러 가지 우리를 압박하는 상황인데 테이버 전문가님 오늘장 하루만 두고 보자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잘 버텼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왜냐하면은 최근에 반등폭이 꽤 셌다라는 점에서는 요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이제 2,400, 2,500을 얘기하던 게 이제 2월 말 3월 초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2,600을 갔다가 조금 밀려내려온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우리가 걱정을 할 만큼 이슈가 되는 그런 장은 아니다. 관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간 후폭풍이 3월 중순에 많이 몰아쳤는데 그런 부분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고 다음 주에 관세가 실제로 발표가 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방향성을 도모할 만큼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숨고르기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제가 오프닝 때 했던 얘기와는 좀 사뭇 다른 이야기인데 잠시 후에 분석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지은 전문가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좀 숨이 막혔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숨 고르고 여기는 숨이 막히고. 예. 저는 좀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사실 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섹터가 하락을 했고 또 4%에서 5% 정도의 조정은 요즘에 가볍게 나오더라고요. 지수 대비해서 종목들이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수로 봤을 때는 1%대 하락이긴 하지만 투자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하루가 아니었을 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또 주말로 접어드는데 이렇게 마감을 좀 안 좋게 불편하게 좀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힘든 하루였고요. 좀 다음 주 그리고 이제 앞으로 관세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으면서 시장에 약간은 우호적인 환경들이 마련이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지난주에 두 분이 제시했던 키워드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버 전문가 키워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관세 얘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깊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 그리고 연준 위원 발언, 실적 발표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실적 같은 경우에는 룰루레몬 기업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여전히 미국의 경기가 안 좋다. 미국의 소비가 조금 2025년도에 부정적일 것 같다는 의견이 한 번 더 누적됐다라는 점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것, 특히 미국에서 나오는 데이터 중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제조업 지표는 안 좋아요. 그런데 제조업 물가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어제도 이제 발표가 났는데 상품 미역 수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역대급 적자를 계속해서 누적하고 있다라는 점. 이것이 이제 1월, 2월 계속해서 수입을 좀 과다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게 관세에 대비해 가지고 물건을 미리 땡기는 선주문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4월, 5월이 지나가고 관세가 실제로 부과된 이후에는 경제 데이터가 또 반대로 왜곡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주의하겠구나라는 경제 지표가 쌓이고 있다라는 점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지은 전문가가 제시했던 키워드 만나볼 텐데요. 자, 어떤 내용들이었을까요? 자, 역시나 관세는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전기전자의 외인 매수 지속 여부를 주목하셨었어요. 네, 일단 관세를 빼고 일단 수급적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안타깝게도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양 두 종목 모두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전일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이틀 연속 매도세가 이어졌는데 결국엔 엔비디아의 하락이 지금 지속되는 가운데 SK 하이닉스 특히 HBM 시장 자체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 MS 쪽에서의 임대 취소의 이야기 나오고 또 알리바바 쪽에서 지금 미국의 데이터 센터 쪽에
이런 투자는 거품이다라는 예. 이야기도 또 나오면서 관련돼서 뭐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도 심리 자체를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은 좀 아쉬웠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반도체 관련돼서도 오늘 관세 이야기 나오기는 했지만 앞으로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시장 긍정적인 뭐 모멘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다음 주까지도 한번 수급 유입될 수 있는지 여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삼성전자 6만 원 넘기고 SK하이닉스 21만 원 넘겼다라고 했던 게 바로 뭐 이번 주 안에 있었던 일인데 삼성전자 또 한 번 6만 원 선 붕괴를 위협받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는 오늘 장에서 20만 원이 깨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두 분께서 이번 주를 돌아보면서 리뷰한 키워드들을 만나볼 텐데요. 어떤 키워드를 제시하셨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키워드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두 분의 전문가님이 이번 주를 돌아보면서 키워드를 정하셨는데요. 먼저 테이버 전문가의 이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스캔들과 긴급 관세라는 키워드를 남겨주셨는데요. 왜 이런 코멘트를 달아주셨는지 세 가지 이유도 확인해 볼게요. 시그널챗 자동차 관세 발표 도화선이라는 이유가 달렸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예고한 4월 2일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날이 다가오면서 또 자동차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지금 필요한 투자 전략이 뭔지,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메모리 가격 반등 의심해야 한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마이크론이 메모리 가격을 인상한다고 선언을 했죠. 이에 대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눈치 보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반도체 업황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도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대차잔고 증가, 공매도 전 수급 변화는? 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공매도 3월 31일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은 전문가의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은 전문가는 두려움, 점점 커지는 관세 리스크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역시나 이번 주 키워드는 관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 이유는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와 의약품까지 관세 부과 가능성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지난달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후로 나흘 뒤인 18일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반도체에 관련해서는 다시 AI 거품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투자 전략 만나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산불, 구리 관련주 등 테마주가 급등했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테마주 쪽에 이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에도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이야기에 구리 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죠. 이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인 이번 주였습니다. 마지막은 관세 무풍 섹터, 시장 대비 선방 흐름 지속이라고 적어주셨네요. 이 관세 부과 여파가 큰 시장에서 관세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무풍지대라고 할 수 있죠. 엔터주들도 최근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불안한 시장에서 지금 주목해봐야 하는 섹터는 어떤 건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두 분의 키워드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테이버 전문가는 정치 스캔들과 긴급 관세, 그리고 이지은 전문가는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관세 리스크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뭐 공통된 건 역시나 관세라는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테이버 전문가는 정치 스캔들부터 주목을 하셨네요. 일단은 자동차 관세가 갑자기 튀어나왔던 그 부분 자체를 시장에서 평가를 하기로는 왜 갑자기 4월 2일 날 발표하면 될 관세를 이걸 일주일 앞당겨가지고 긴급하게 발표를 했느냐. 그런데 그날 이제 미국 정치권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보시면 그 전날 이게 시그널 챗에서 그쵸 지금 이제 예멘 쪽으로 공격하는 계획이 유출되었다. 유출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채팅창 카톡방을 이용해가지고 국가 기밀을 논의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정치권이 뜨거워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분을 첫날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에서 아니다. 거기에 뭐 국가 기밀이 될 만한 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다음 날 갑자기 그 채팅방에 들어 있었던 이제 초대받지 않는 기자님이죠. 그분이
저문을 깠습니다. 까면서 몇 시 몇 분에 뭐가 됐고 몇 시 몇 분에 뭐가 떴고 이런 얘기를 쭉 완전히 오픈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액션이 발생을 했다라는 점까지 증명이 되면서 이제 정치권에서 좀 오전부터 약간 좀 경랑이 펼쳐졌고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자동차 관세를 발표하겠다라고 이렇게 갑자기 공지를 때렸다라는 점라고 보시면은 이거는 정치 리스크를 덮기 위한 가장 어찌 보면 이제 좀 자극적인 그런 관세를 가져왔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원래는 4월 2일에 나왔어야 될 관세가 왜 지금 여기서 나왔느냐.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목재라든지 또 다른데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도 그날 관세를 부과하겠다. 4월 2일 날 뭐 관세율을 발표하겠다라고 발표했다라는 점에서는 이게 정치 스캔들을 덮기 위해서 오히려 뭐 시장 혼란은 좀 차치하고요. 정치 스캔들을 덮기 위한 그러한 좀 파격적인 관세 발표였다라는 점에서는 이게 시장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격을 맞으면서 좀 나스닥도 조정이 오고 우리나라도 목금 이틀 동안 하락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이와 비슷한 이제 앱이죠. 시그널이라는 앱에서 국가 기밀을 논의했다라는 거를 우리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덮기 위해서 자동차 관세를 좀 발표한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시장에서는 깜짝 놀라는 반응들이 있었어요. 왜 이 타이밍에 왜 이런 폭의 관세를 부과하느냐.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영구적이라는 단어까지 썼거든요. 그 여파가 좀 큰 상황이겠죠. 네, 여파가 좀 큰 상황이고요. 일단 뭐 현대 기아차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물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지켜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일기 때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행보를 보였었는데 위협과 철회를 좀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 25%에서 좀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현대 기아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 관세 정책이 테슬라에는 이득이 될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테슬라 역시 20에서 25% 정도의 자동차 부품을 지금 수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를 먹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향후에 테슬라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포드와 GM 역시나 굉장히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이 기조를 그대로 쭉 끌고 가기에는 지금 엄포를 놓기는 했지만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 저도 그 부분에는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상당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넓게 해보면 이게 아예 협상에 대한 여지가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현대차가 또 미국에 굉장히 큰 폭의 투자를 하는데 이게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서 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또 현대차가 어떤 협상의 카드를 꺼내 들지에 대한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부담스러운 건 맞지만 이 심리적인 부분으로 더 작용이 많이 돼서 오늘 좀 주가 하락이 더 큰 폭으로 야기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자동차 관세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당장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매력적이지 않나 더 많이 밀리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지지가 지금 오늘도 21선 크게 이탈은 안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를 감안했을 시에는 매수 기회로 오히려 삼을 수 있는 그 기회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자동차 얘기 조금 더 이어가자면 워낙 흐름이 지지부진할 당시에도 또 실적은 굉장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주가가 서서히 올라올 때 좋아 예상대로 가고 있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선에 다다라서는 다시 한번 또 빠지는 모습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관세 이슈가 붙으면서 올랐던 만큼 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우려가 큰 상황인데 우리 테이버 전문가는 뭐 현대차 기아 혹은 부품주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저는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테마주로서 움직이는 게 많기 때문에. 미국에 공장이 있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만 배당을 보시더라도 배당이 지금 5% 후반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는 또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앞으로의 배당 계획에 대해서 이미 작년도에 공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배당을 늘려나가겠다라는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그런데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맨날 미국 수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유럽 시장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가 가장 많은 이윤을 내는 곳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뭐 이게 좀 비싼 차량을 팔 때마다 좀 더 많은 돈을 남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연말까지 쭉 신차 계획을 보시면은 최근에 현대차가 팰리세이드를 신차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기아 같은 경우도 EV9이라고 하는 아주 비싼 차를 새로 냈다라는 점. 결국 우리나라에 비싼 차가 나오는 그 시기가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시기라는 점. 그리고는 오히려 수출하는 것 역시도 이게 환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관세가 많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도 분명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지만 그와 역행해가지고 지금 환율이 쉽사리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2년 전, 3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시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 103과 104 라인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 정도 수준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와 함께 그리고는 대한민국 성장률이라는 이벤트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 60원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환율 효과와 그리고는 비싼 신차 효과 이런 걸 놓고 보시면은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실적도 꽤 준수하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배당이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현대차가 최근에 뭐 차트를 좀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차트를 띄워서 보시면은 20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주주 환원 배당이 6%라 그러면은 충분히 장기적으로 우리는 투자해서 모아서 가져갈 만한 그런 주가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는 기아차 역시도 9만 원대 중후반대면은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가 기아 역시도 주주 환원 기준으로 이 정도면은 사놓을 만하다. 언젠간 올라가겠지라는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관세 이슈라든지 그리고는 경기 침체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뭐 30만 원, 40만 원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그냥 락바텀에서 스윙을 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환율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질문을 조금 더 이어가 보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나 싶었던 환율이 다시금 올라오니까 또 한 번 1,500원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테이버 전문가님은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차트를 보시면은 1,470원에서 개입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게 긍정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거물이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 중에 캠피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일단 얘기하기로는 탄핵 정국이 끝나게 되면은 어찌 보면 이게 탄핵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환율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좋아질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지난주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외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는 반대로 올해 또 생각을 해보면은 관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관세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일 거다라고 하는 거고 예전부터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 환율, 외환 시장에 대해서 외환 시장 환율 조작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가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환율 개입에 대한 이런 그 뭐 차트적인 이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추가 관세를 불러올까 봐 이게 또 다음 주에는 하나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추가 관세가 붙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한은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로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관세를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표현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또 다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제 원화 약세를 일부러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이게 미국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이슈 그리고는 관세적으로도 좀 부정적인 이슈가 된다라는 점에서는 일단 관세에서 환율에 대해서 외환 조작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는가 체크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역시도 원화가 쉽사리 강세로 가긴 어렵다. 그러니까 1,500원을 딱 찍고 어디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1,300원대 보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예.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분위기만 보면은 1,400원의 뉴 노멀은 이제 현실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뭐 1,500원을 뉴 노멀로 전망을 하는 아주 일각의 또 시선도 있기 때문에 우려가 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자, 상호 관세 다음 주 그리고 이번에 자동차의 개별 품목 관세 아뜨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개별 품목 관세가 더 추가적으로 발표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좀 미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우려되는 섹터들에 대해서는 이런 시각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준 전문가님 어느 쪽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 이야기 나오는 대표적인 쪽이 이제 반도체와 그리고 의약품 쪽 이야기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약품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요즘 들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지 않게 흘러가는 분위기인데 오히려 반도체는 좀 반대적인 흐름들이 그래도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세 관련된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마이크론이 있기 때문에 쉽게 관세를 그렇게까지 좀 자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자동차와 좀 결이 비슷하게 그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레거시 쪽에 이제 반등 시그널이 보이면서 이와 관련돼서도 좀 기대 요소가 있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해도 그나마 지금 투톱은 오늘 밀리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관세 리스크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우리가 뭐 확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치하고 지켜본다 하더라도 일단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면 지금 HBM 시장 관련돼서 우리가 약간의 노이즈가 좀 발생을 하긴 한 것 같아요. 이 예.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뭐 실적에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여러 가지 좀 동시다발적으로 중국 쪽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돼서 계속해서 좀 불확실성이 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좀 우려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레거시 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이제 저도 HBM이 저는 무조건 좀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고부가 가치 제품이다 보니까 마진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레거시 쪽에 대해서 마이크론의 가격 인상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뭐 중국의 이구안신 정책 효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사재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봐야 되는 부분은 또 지금 윈도우 10이 이제 곧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교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존 제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품들도 있지만 이게 교체를 해야지만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레거시 반도체의 업황을 좀 끌어주는데 물론 당장은 아니긴 하지만 이와 관련된 좀 기대감적인 심리들도 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반도체 그리고 의약품 관세에 대한 이슈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가 업황 반등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이 잡힌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단기적인 변동성은 불가피한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하락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윈도우 정품 많이 쓰시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과거에는 이제 보면은 컴퓨터를 사거나 노트북을 사면 그쵸, 예, 그렇게 많이 암흑의 경로로 이렇게 설치를 해 쓰셨어요? 주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거 쓴 저는 적이 그런 분들을 보면서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예, 아마 정품들을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하셨으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좀 올라오는 한 주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물론 오늘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꺾이긴 했지만 기대감은 여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테이버 전문가 앞서 뭐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얘기를 풀어주신다면요.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서 AI 때문에 내가 스마트폰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는 내가 AI 때문에 노트북을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시면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사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중국도 데이터 센터를 좀 이렇게 좀 많이 설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우리나라에서 혹은 뭐 대만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를 막겠다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뭐 대만이나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런 반도체나 서버 렉 같은 경우에 그게 미국으로 들어가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것도 이제 상호 관세에다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죠. 그 상호 관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다가 다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고 특히 대만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관세가 10%가 될지 15%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전에 약간의 선 반영 수요, 선 주문하는 수요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럼 오히려 4월, 5월에는 이제 또 주문이 또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뭐 지금 스팟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그리고는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에서 낸드 가격 올린다라는 점 때문에 시장이 좀 긍정적일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로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가 좋아진다라고 지난 분기부터 이렇게 실적 발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정말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관세를 대응하기 위한 선주문 수요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착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6만 원 중후반대 7만 원까지 올라가는 일은 좀 어려울 것이고 삼성전자가 4월에도 디램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강하게 7만 원까지 트라이를 할 수 있겠지만 예. 그게 조금 주춤해진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도 좀 부정적인 의견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라고 하면 뭐 작년 내내 얘기했던 게 외국인이 판다, 가장 많이 팔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그리고 또 특히나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 포지션이 약간 바뀌는 듯한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이 수급적인 측면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외국인이 지난주부터 이제 확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 보시면은 대차장고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재개된다라는 점, 공매도 재개 2주 전에서부터 우리나라의 대형주에 대한 그리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이런 좀 물량 확보를 했다라는 점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산 게 삼성전자가 정말 좋아서 샀냐라는 부분, 그리고 예. 우리나라가 정말 좋아서 샀냐라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는 HBM도 마찬가지고 뉴스는 나오지만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게 없는 상황. 그리고는 작년도 말에 우리가 얘기가 나왔던 게 디램 같은 경우에도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라는 점을 놓고 보시면은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그리고는 삼성전자의 성장 시나리오, 성장 스토리에 있어가지고 변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반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를 좀 달고 보셔야 되는 시기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뭘 사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을 것 같아요. 좀 오르는 종목을 알아볼까 하고 상승률 순위를 쭉 보면 워낙 테마주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뭘 사야 됩니까? 이럴 때는? 저도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섹터와 종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 고심이 깊어지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관세 관련돼서 좀 어떤 섹터를 매매를 하기에는 또 관세가 걸리고 또 어떤 섹터, 2차 전지 쪽을 보면 또 업황에 대한 또 캐즘 현상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요즘에 그래도 좀 보는 쪽이 일단 뭐 한알령 해제 관련돼서 약간 그쪽을 그나마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분들에 한해서 좀 더 유용한 매매 전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굳이 내가 샀을 때 더 밀리는 것을 감안하고 이제 밀리는 거 감안하고 1차 매수를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이제 저의 성향상은 저는 오히려 조금 이럴 때는 현금 확보도 하고 쉬어가는 게 굳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회가 분명히 시장은 1년 안에 항상 오게 되어 있고 그때 기회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현금이 있는 사람은 잡을 수 있겠지만 또 없는 사람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지금은 너무 급하게 생각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추세가 살아있는 쪽이 그나마 화장품, 뭐 엔터 이쪽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알령 관련된 종목군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급이 결국에는 필요합니다. 뭐 자동차 관세도 피해갈 수 있다, 뭐 변동성 생길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심리 자체가 굳이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같이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지배적이기 때문에 예. 이거 좀 같이 피해 있다가 또 기회가 오는 시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까지 종목 선별 그리고 산업별로 어떻게 관세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다음 주 키워드를 말씀하실 때 아마 이야기를 얹어 주실 것 같긴 한데 언제쯤 좀 불확실성들이 해소되면서 올라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그런 약간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전략 언제 얼마나 더 끌고 가야 되는 겁니까? 일단 공매도가 특히 또 재개가 되고 나서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공매도 되고 나서 물론 어떻게 갈지에 대한 여부는 확언은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번 공매도가 과연 외국인의 수급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좀 우리 시장에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세에 대한 부분은 지금 IB 쪽에서도 나오는 게 여러 해석들이 정말 분분합니다. 4월 2일이 관세 시작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게 예.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점이다라는 이야기 있고 오히려 관세에 있어서 지금 정말 협상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 우리가 딱 끝이다라고 이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공매도 재개에 따른 이제 외국인의 수급 쪽에 저는 오히려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외국인 수급 상황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우리 테이버 전문가님은 뭐 이런 상황에서 뭘 사시겠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한한령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관세 같은 경우는 좀 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4월 2일 날 정말로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나오는가를 관찰하는 관망하는 그런 심리가 좀 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나라 내수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대적 흐름이 좀 변하고 있다라는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이게 뭐 상법 개정도 그렇고요. 그리고는 주주환원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미국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시면은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섹터가 존재를 하죠. 증권주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주 같은 경우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연초에 이제 배당락들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조금은 차분해져 있는 모습을 보이는 기업들 많이 존재하는데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률이 뭐 5% 중반대에서 6%, 7%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기업들 앞으로도 실적이 늘어나고 계속해서 주주환원, 말 그대로 총주주 환원율 자체가 늘어나는 자사주 매입 소각도 많이 하는 이런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쪽은 오히려 지금 관심을 가져 놓으시면은 나중에 됐을 때 그렇죠. 우리가 또 제조업이 올라갈 때 사이클이 올라갈 때 이런 애들을 또 약간 나중에 리밸런싱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지금은 배당이 좋고 그리고는 뭔가 시황이 좋은 증권주나 은행주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투자자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오르는 거 그래, 나는 모르겠어, 어려워. 대신에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지금 좀 주워둘래 라고 전략을 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조선이나 또 로봇 쪽이 좀 많이 낙폭이 크더라고요. 이런 쪽에 대한 공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조금 표정이 뭔가 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예. 안에서 좀 찾을 수 있는 종목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을 좀 보면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관세 정책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을 하고 나서 이민자를 좀 쫓아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민자들이 미국 밖으로 나가야 되고 미국인들을 고용하기에는 가격이 굉장히 임금비가 비쌉니다. 근데 계속 미국의 공장은 지으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이제 자동화 공장에 대한 자동화라든지 그리고 로봇 이런 쪽이 수요가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은 하는데 과연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 수혜적인 부분들을 같이 이어서 갈 수 있는 기업들은 많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선별적으로 좀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시기 때는 우리가 그 안에서 약간의 테마성으로 또 기회를 여러 번 찾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로봇주를 좀 관심 있게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종목을 굉장히 좀 잘 추려야 되고 저는 클로봇이라는 종목은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좀 속도를 내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 회사는 지금 이미 외국 쪽 기업들과를 고객사로 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부분이 저는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자동화에 대한 부분 진짜 제조업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로봇 쪽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안에서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로봇주들 안에서는 클로봇 한 종목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2만 원을 깨고 내려와서 오늘은 18,400원까지 조금 더 밀린 모습이었고요. 자, 앞서서 이제 신문을 보면서 테이버 전문가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관련한 유증과 관련한 이야기 뭐 투자 전략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움직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내어주셨고 우리 이재은 전문가님 투자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꽤 좋게 바라본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던데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일단 오늘도 많이 빠졌어요. 또 물론 이게 이제 앞으로 미국 쪽에 뻗어 나가는 데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 뻗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규모가 너무 컸고요. 금감원에서도 자세하게 좀 해라, 이야기를 해라라는 이야기가 촉구가 나온 만큼 여전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과연 이 정도의 규모를 꼭 주주 배정 유상증자로 했어야 했냐라는 부분과 기간도 꽤 긴데 지금 이 부분을 단 한 번에 때렸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체가 돈을 못 버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주주들한테 떠넘겼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좀 심리 자체로는 좋아하기는 좀 힘들다. 강한 수급이 유입되긴 힘들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 자체를 보고 우리가 향후 모멘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계속 주시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주가의 흐름이 멈추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저는 내가 한 주도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투자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기는 저는 올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지금 내가 보유를 이미 하고 있는데 뭐 비중도 너무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시기에서는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수익을 일정 부분은 확보해 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오히려 그 방법이 더 좀 현명한 대응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를 돌아보는 전략들 그리고 분석들을 내어주셨고요.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다음 주에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한 분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이버 전문가가 다음 주 키워드를 이렇게 내어줬습니다.
자, 뭐 관세는 당연히 들어갈 것 같았고 그런데 보복 관세, 보보복 관세 그리고 협상 이렇게 써주셨어요? 일단은 뭐 최근에 캐나다랑 이슈가 있을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 그러면 25% 때리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 수출에 세금을 붙이고 그리고는 전기를 끊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25% 받고 25%더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게 24시간 내에 또 극적인 협상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온타리오 주지사가 어찌 보면 캐나다 총리보다 더 많이 관세에서 언급이 되는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또 추가적으로 어제 또 이야기가 나왔죠. 자동차 관세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는 상호 관세 관련돼 가지고 캐나다와 유럽이 약간 뭐 팀을 짜가지고 미국에 대항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너네 그렇게 하다가 보복 관세 또 맞는다라고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이건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게 협상이 끝나야지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하기에는 평균적으로 한 19% 정도, 글로벌로 한 19% 정도의 관세가 붙고요. 거기서부터 협상을 통해 가지고 10% 초반 혹은 10% 이하로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매우 낙관적으로 이제 글로벌 관세 자체가 한 8에서 9% 정도 부과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확정이 되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로 뭐 20%씩 때리겠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한번 뭐 완전히 토해내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분명히 관세가 노이즈는 맞습니다만 관세가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느냐, 인플레를 크게 건들 거냐에서는 뭐 인플레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현재 경제 지표가 망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관세율이 몇 프로가 되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지표가 앞으로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는 소비 자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점에서는 시장이 확실한 숫자를 확인하고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반등하려고 할 거다. 이런 점에서는 매수 기회는 맞는데 숫자를 확인하고 난 뒤까지도 좀 꾸준하게 매수하는 그런 시황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타 아닙니다. 보보복 관세라고 써놨는데 이게 뭐 보보보보복 관세로 갔을지 그쵸. 뭐 그 이상 더 갈지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우리 이지은 전문가는 다음 주에 어떤 부분을 주목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있을 뭐 두 가지 빅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관세하고 공매도네요. 네, 관세는 앞에서 또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지금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이제 정부 측에서는 오히려 좋은 효과가 이어질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불가피하긴 하지만 뭐 외국인의 수급이 오히려 우호적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무조건 그렇게 진행된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대차 잔고가 좀 높은 쪽의 섹터를 보면 지금 2차 전지 쪽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예. 안 그래도 업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또 공매도에 대한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라서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다음 주에 또 추가적인 뭐 하락을 크게 나오진 않는다 하더라도 상방을 좀 제한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는 있는 것 같고요. 뭐 방산, 조선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쪽의 섹터에 대한 공매도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펀더멘털이 과연 있는 쪽인가 없는 쪽인가에 따라서 또 희비는 엇갈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를 하셔서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공매도 재개가 되고 나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저는 좀 관세도 안 그래도 힘든데 이거라도 좀 힘이 보태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불가피할 거라고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대차 잔고가 많은 쪽이 진짜 공매도 타겟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여부도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그에 따른 내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좀 그에 맞게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최근에 이제 분석 기사들이나 이런 걸 보면 좀 애써서 긍정적인 내용들을 찾으려고 하는 듯한 모습들도 보이는데 일단 우려가 심각한 건 상황 현실이고요. 다만 뭐 우려를 좀 꺾길 바라는 마음이 주주들의 마음일 텐데 어떻게 될지는 일단 다음 주가 열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한번 상황을 지켜보시죠. 자, 이렇게 테이버 전문가 이지은 전문가와 함께한 주주총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신의 한 수 통해서 AI 전문가와 또 대결을 하게 될 텐데 이지은 전문가가 계속해서 수고를 해주십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